코로나로 인해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고자 하는 캠핑족이 늘어나면서 캠핑 시장은 호황을 맞았습니다. 이 캠핑의 묘미는 야외에서 요리를 해먹는 것인데요. 야외에서 요리를 해먹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부탄캔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캠핑 등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일회용 부탄캔 수요가 지난해 4.7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PG 시장에서는 캠핑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3kg, 5kg LPG 용기를 비롯한 조리 및 난방용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품귀 현상이 나타났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 일회용 부탄캔 수요 증가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부탄가스가 전세계 1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언제 어디서나 음식을 데우고 끓일 수 있게 해주는 부탄가스가 세계시장 점유율이 반도체 시장 점유율보다 높은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부탄가스 수출업 또한 5%에서 10% 이상 성장하면서 전체 시장 확대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부탄가스를 처음 발명한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부탄가스가 세계 1위로 올라서게 된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의외의 세계 1위 제품들이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부탄가스는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도 쉽게 데워 먹고 끓여 먹는 식문화가 있는 한국인에게는 휴대용 부탄가스가 필수품인데요. 부탄가스를 처음 만든 나라는 일본입니다. 공식 명칭 뷰테인은 부탄가스의 부탄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체로 실온 및 대기압에서 무색의 기체로 매우 높은 가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잦은 지진으로 인해 언제 가스가 끊길지 모르는 상황이 염려되었고, 결국 휴대용 가스의 필요성을 느껴 부탄가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역시 일본 제조사가 장악했던 시장입니다. 적어도 30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1986년과 88년부터 상황이 급반전하면서 한국의 부탄가스 제조사들이 날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으로 인해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급증하면서 요식업 쪽의 창업 열기가 덩달아 올랐던 것인데요. 당시 호황을 맞으며 급속한 식문화의 발전으로 인해 휴대용 부탄가스의 사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전세계 부탄가스 시장을 휩쓸고 있는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부탄가스의 경우 해외에서도 아직 보기 드문 제품입니다. 외국에도 동글 납작한 이소 부탄가스캔과 등산용 버너나 랜턴이 있기는 하지만 비싸고 버너가 작아서 냄비 등을 올리기 불편해서 등산, 낚시 등 한정된 경우에만 쓰이고 있고, 한국에서 쓰이는 형태의 가스캔과 소형 가스렌지형 버너는 외국에서도 일부 판매가 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이런 싸고 편리한 한국식 버너와 부탄캔을 보고 감탄하며 문화적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식탁 위에 간편하게 올려놓고 가열을 가할 수 있는 장치가 해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국의 부탄캔이 발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일본 때문이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1995년에 일본에서 있었던 대참사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라서 일본 전역의 사회 기반 시설이 모두 무너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일본의 지진 여파로 인해 당시 생필품이나 다름없던 휴대용 부탄가스의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했습니다. 부탄가스 종주국이라 할 수 있던 일본이 한국에서 오히려 수입을 하는 역수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부탄가스 업계는 야, 이게 수출이 되는구나, 안되겠다, 일본뿐 아니라 전세계로 판을 크게 키워보자며 수출 역군들이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휴대용 부탄가스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폭발의 위험성이었습니다. 부탄가스를 이용해 요리를 해먹던 사람들의 크고 작은 폭발 사고가 뉴스 소식으로 이어졌고, 대한민국의 한 기업에서는 야, 이거 부탄가스 폭발 위험성만 완벽하게 보완한다면 혁신성을
안전성을 갖춘 생활용품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 기술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기업이 바로 안전장치 개발을 위한 제조회사였던 대륙제관이었습니다. 대륙제관은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게 되며 2008년에 세계 최초로 터지지 않는 부탄가스를 출시하기에 이르렀고 2011년에는 무려 700도가 넘는 상황 속에서도 터지지 않는 맥스부탄을 시판하게 됩니다. 맥스부탄은 휴대용 부탄캔 업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10년간 대륙제관이 유통시킨 폭발방지 휴대용 부탄가스는 약 4억 개에 달하는데도 폭발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폭발 위험성의 대명사였던 부탄가스가 업체의 연구개발 끝에 가장 안전한 휴대용 연료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해도 한국이 기술면에서나 점유율에서나 손꼽히는 시장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부탄가스의 안전성이 있는데요. 일부러 불을 붙이는 정신나간 짓을 하지 않는 한 자연 폭발은 안 되도록 가스가 배출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부탄가스 강국입니다. 대륙제강과 태양 등 국내 기업 두 곳이 전세계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OJC와 화산까지 합치면 점유율은 90% 정도로 더 높아집니다.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부탄가스 10개 중 9개가 한국 제품인 셈입니다. 해외 제조사는 이름조차 못 내는 수준입니다. 부탄가스의 최대 소비국 또한 대한민국인데요. 전세계 시장 규모가 약 7억 개인 가운데 국내 생산량은 2억 개를 살짝 넘습니다. 일본이 1억 2천만 개로 2위이며 중국이 소비를 빠르게 늘리면서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국내 시장 규모는 연간 2억 개에서 2억 1천만 개로 199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부탄가스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왜 부탄가스를 사용하지 않던 서방 국가들에서까지 수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거 제 입으로 또 말씀드리기 민망스럽지만 그것은 바로 한류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류가 확산되면서 자연스레 한국 식문화를 접한 외국인들 사이에서 아니 한국인들은 캠핑 간 것도 아닌데 테이블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올려놓고 있네? 저게 뭐냐며 관심을 보이고 있고 휴대용 부탄가스를 활용한 K푸드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부탄가스가 잘 나가자 이를 안이 꼽게 보고 있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부탄가스로 까마귀 고기를 구워 먹은 것인지 일본인들은 과거 고베 대지진 때 한국에서 부탄가스를 받아 생활을 연명하며 위기를 극복했던 사실은 잊은 것인지 한국의 부탄가스 점유율 기사에 온갖 시기질투 어린 댓글들을 달며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모방국가 쓸만한 기사가 없습니까? 이 나라는? 원조는 일본이다. 이런 가연성 일반 상품에서 안전성을 강조하는 기사는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데 개선된 버전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화재 사고가 나 희생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저께는 김치 종주국 일본에서의 점유율 최고, 어제는 라면 수출 대폭 증가, 오늘은 휴대용 가스레인지용 부탄가스 실린더 생산이 세계 최고. 한국에서 밝은 뉴스를 찾느라 힘들게 사는구나. 그게 자랑입니까? 일본에 이길 것을 필사적으로 찾고 기사를 쓰는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세계에 200엔 이 정도 제품밖에 자랑할 것이 없냐? 김치와 삼성 외에 자랑할 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들떠 자랑하며 경사스러운 한국인들. 한국인이 안전성을 강조할 때처럼 수상한 것은 없습니다. 일본인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것을 이후에 한국인이 시장을 점령하는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자랑하다니 한심하다. 스토브와 가스 실린더를 흉내내 만들어 소비하고 보이콧 재팬은 어떻게 된 거냐? 노재팬이니까 적어도 일본에서 유래한 것이나 일제 부품 따위는 하나도 없이 장사를 하는 정도의 기계를 보여봐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일본에 대지진이 나서 한국으로부터 부탄가스 수입받아 위기를 벗어났다면 최소한 감사의 성의 표시는 못할지언정 저 따위 댓글은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지진 당시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행동하는 것 맨키로 일본의 수출을 금지한다. 부탄가스고 의료용품이고 싹 다 수출 금지해라. 한국인들이 기부금을
사람을 모아 보낸다고? 그거 싹 다 국고완수하라며 일본과의 교역을 막았다면 일본의 위기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 따위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일본이 저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높아만 가고 있지만 일본의 경제 위기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사태를 선언함에 따라 개인 소비가 52조 원 줄고 실업자가 15만 명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수도권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일본 국내 총생산의 0.88%에 해당하는 4조 8,900억엔 약 52조 원의 개인 소비가 사라졌고 이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지난해 긴급사태의 20%를 넘는다는 진단입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일본 경제가 기지개를 펴려면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나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NHK가 주요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일본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시기에 대해 거의 절반 기업이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예상했습니다. 야 페페TV야, 기업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 과연 내년까지 코로나19 이전 경제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냐? 네, 맞습니다. 기업들의 희망사항이 그렇다는 것이고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회복은 언제가 될지 며느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관련 기사만 나오면 일본 네티즌들이 다들 둘러붙어서 온갖 악담을 늘어놓기 바쁜 상황인데요. 일본의 위기는 안전장치 없는 부탄가스맨키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한국은 새해 일본 경제에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미야자키현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결국 일본 자동차 산업을 올스톱시키고 일본 경제까지 폭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2021년 경제에는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 삼성전자 등 한국 업체들의 선견 지명 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에게는 새로운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은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 보쉬와 콘티넨탈 등 반도체를 생산하던 초대형 부품 회사들이 C19 사태로 자동차 판매가 위축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게임기용 반도체 생산에 주력해왔기 때문입니다. 판매 수요가 떨어지고 품질 요구가 높기만 한 자동차 부품보다는 C19로 방콕하면서 늘어난 게임기 수요에 우선적으로 대처해준 것입니다. 게임기용 반도체뿐 아니라 5G 이동통신 시스템용 수요도 급증했기 때문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을 조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C19로 전 세계 자동차 판매가 위축되어 있다가 갑자기 중국과 미국 등에서 수요가 폭발하면서 자동차 업계의 호황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 자동차 업계는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독일 폭스바겐과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포드 모터스도 생산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자동차용 반도체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 업계는 가장 큰 타격을 받아서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고 생산 라인이 올스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일본 경제에 엄청난 악재가 생겼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가 2021년 1월부터 생산량을 50%가량 강제적으로 줄여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강제 감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핵심 부품인 자동차용 반도체 조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10월 20일 미야자키현 노베오카시의 아사히 카세이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때문입니다. 화재는 24일에 겨우 진화가 되었지만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 검증과 생산 라인의 점검 등으로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와 거래하던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자동차 업체들은 대체 부품을 찾아보고 있지만 세계적인 자동차 반도체 부족으로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반도체 수급 상황에 따라서 자동차를 50% 감산해야 하는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엄청난 사태에 일본 경제는 경악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에서 발생한 화재는 아사히 반도체 산업의 핵심 공정이기 때문에 일본 산업 전반에 깊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인치와 8인치 웨이퍼로 월 생산 능력은 각각 12,000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화재로 클린룸 상부의 지붕이 붕괴되는 등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복구 시기는 예상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의 자동차 산업과 스마트폰 생산 업체들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아사히 카세이의 의존도가 워낙 높고 특수한 공정이기 때문에 사태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전자 나침반과 카메라 모듈의 자동 초점 및 손떨림 보정용 자기 센서, 자동차용 미끄럼 방지 차체 제어 장치와 핸들 전동 파워 스티어링에 사용되는 반도체입니다. 이 모든 제품을 사용하는 일본의 스마트폰과 자동차 업계에 독점 공급해왔던 것입니다. 아사히 카세이의 공장의 복구는 앞으로도 몇 달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니 일본 자동차 업계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넋을 놓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자동차의 국내외 판매 수출액은 제조업의 30%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국 자동차 업계의 실적이 곤두박질 치면서 2021년 일본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관련 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과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발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선견 지명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섬나라 일본은 일본 업체들 간의 상부상조 공급 라인에 만족하고 있을 때에 한국 기업은 미래 먹거리 사업에 투자하며 인수합병과 합작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12월에 전장사업팀을 신설하면서 미래 자동차 산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세계적인 전장 기업인 하만을 80억 달러, 약 9조 원에 인수합니다. 하만은 카 오디오에서도 점유율 1위이고 텔레매틱스 시장 점유율은 2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엔포테인먼트 부품 업체입니다. 2018년 8월에 18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할 당시에 인공지능, 5세대 통신, 바이오와 함께 자동차 전장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의 자동차 부품 부족 현상으로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에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하만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이 삼성전자의 자동차 반도체 사업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할 당시에만 해도 9조 원이라는 인수 금액이 지나치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지금은 도리어 싼 가격이었고 탁월한 결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삼성전자의 선견 지명으로 2024년 출시 예정인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에 전장 부품을 납품할 것으로 점치기도 합니다. 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시장 1위 업체인 네덜란드 MPX 인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2018년 자동차용 반도체 프로세서 브랜드 엑시노트 오토와 이미지 센서 브랜드 아이오셀 오토를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먼저 확인하고 선투자에 들어간 결과입니다. LG전자는 지난해 말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인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해서 업계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합작 법인을 통해 자율주행과 전기차 핵심인 동력 전달 장치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성장 동력인 전장 부품 시장에 주도권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합작 법인 설립 등은 미래 산업에 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의 일본 기업 간의 독점 공급 체계는 항상 생산 라인의 약한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기업의 공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본 내부에서의 독점 공급 체계는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가 최고이다 라는 환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대형 악재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섬나라가 완전히 가라앉는 그날까지 말입니다.